원장님이 리투 키닥터시잖아요. 근데 직접 시술하시면서 문제가 있던 케이스는 전혀 없으신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사들 쓰레도 많이 하잖아요. 쓰레도 보면은 리투어 시술하고 피부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 그걸로 자꾸 리투어를 안 좋은 제품을 자꾸 폄훼를 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 시술 방법이 잘못된 거야. 거의 100ml 손주사 더마샤인. 근데 6cc 희석, 5cc 희석을 해서 그걸 다 피부에 깔아준 거야. 그게 너무 무식한 방법이지. 리쥬란도 사실은 4cc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리테이션 생기면서 나 리쥬란 맞았는데 피부 더 안 좋아졌고 뒤집었어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 10명에 한두 명 그래. 그러니까 항상 손주사는 진짜 주의해야 돼.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양을 욕심내서 주사하면 안 된다. 의사가 열심히 한 건 알겠어. 근데 제대로 이 제품을 이해를 하고 해야겠지. 리투어는 스킨 부스터, 리쥬란 같은 게 아니라 ECM 부스터다. 피부의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치료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부의 퀄리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캐뉼라 시술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6cc나 7cc 희석을 해서 4에서 5cc는 캐뉼레이션을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마취가 되면서 얼얼해져. 주사 시술 아프잖아. 그 상태에서 더마샤인이나 손주사를 100번 이하로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정량으로 주사를 하는 게 이런 부작용 없이 완벽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리투어 정말 비싼 제품이고 좋은 제품이거든. 하이엔드급 제품이야. 그런데 그거를 남들이 하던 대로 생각 없이 철학 없이 컨셉 없이 치료를 하게 되면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야. 좋은 제품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 제품에 대한 내가 거부감과 공포감이 생기게 되죠. 또 시술하면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 본인이 혹시 주사 피부염이 있거나 이런 피부염이 원래 있는 타입이라고 하면 뒤집어질 수가 있겠지. 니들링을 하게 되면 그럴 경우 이제 의사를 먼저 얘기를 해서 주사를 최소하고 그래도 주사를 하긴 하잖아. 그럼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미리 염증약을 먹고 예방적으로 집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차갑게 마스크팩 냉장고에 넣어서 쿨링을 해주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과정을 좀 거쳐야 돼. 그러면 1, 2주가 지나면 완전히 피부가 회복을 하고 우리가 원했던 어떤 모공이나 잔주름의 개선 그리고 피부에 전체적인 볼륨감이 생기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최근에 좀 경험한 게 뭐냐면 내 지인들 데려가서 시술을 하게 되면 한 2주 후에 갑자기 문자 와. 한샘아 효과 되게 좋다. 그럼 내가 물어봐. 어떤 효과가 좋아? 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데 팔자나 앞볼의 볼륨이 자연스럽게 올라왔다는 사람도 있고 늘어진 세로 모공이 좋아졌어. 쫀쫀해졌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되 치료의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반드시 캐뉼라 시술과 믹스를 해서 안전하게 시술하는 게 리투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영상의 사실은 핵심이야. 리투도 써마지 같은 고주파 치료랑 같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의사들 사이에 좀 의견이 갈려. 이거 병원 가서 한번 질문해봐. 대답할 수 있는 의사 한 명도 없다? 공부를 안 하니까 의사들이. 공부 좀 하세요. 챗GPT 검색해봐도 안 나와. 그냥 봐봐. 고주파 치료가 두 개가 있지. 모노폴라 RF가 있고 이제 올타이트, 튠페이스 같은 유니폴라 RF 두 개가 있잖아. 당연히 모노폴라 RF가 우리 패드를 붙이고 하니까 세! 55도 60도까지 올리고 유니폴라 RF는 45에서 50도까지 올리는데 온도와 상관없이 당연히 콜라겐이 열에 취약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콜라겐은 세 개의 이 나선 구조가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 근데 열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붕괴가 되거든? 분해가 되면서 깨지면서 아미노산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콜라겐을 넣어준 상태에서 열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콜라겐 깨져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회사 측에서 사실은 안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리투어 시술하고 2주 지나서 이런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고주파 치료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리투어는요 재료를 가져와서 무세포와 세포를 제거를 하고 콜라겐 엘라스틴 덩어리를 만들어서 분말로 만들잖아. 하나 더 거쳐요. 멸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게 살 수가 있어요. 멸균을 해야 돼. 멸균 방식을 뭘로 하느냐? 압력도 아니고 고온도 아니고 이빔, 전자빔을 써요. 전자빔. 그러니까 전자빔을 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당연히 생명체는 다 사라지죠. 멸균이 되죠. 근데 하나 더 효과가 있어. 원래 가지고 있던 진피 구조물의 콜라겐과 콜라겐 번들 사이에 크로스링크, 가교가 생겨. 그래서 구조가 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LNC 바이오에서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투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 가지고 있는 피부 진피 조직보다 굉장히 질기고 단단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콜라겐이 뭐 45도에서 변성되고 깨진다,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한 60도까지의 열은 충분히 견딜 수가 있고 만약에 콜라겐이 열을 줘서 깨지잖아. 그래도 문제가 없어.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콜라겐이 깨지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아미노산이 되지. 아미노산이 세포 내에 증가를 하게 되잖아. 콜라겐이 깨져서 열을 받아서.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걔네가 더 많은 콜라겐을 만들 수 있게 신호를 보내. 콜라겐이 많이 깨졌으니까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 첫 번째, 열을 줘도 리투어의 구조물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혹시나 콜라겐이 깨져도 그걸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콜라겐을 만드는 신호로 2차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다? 리투어 시술하고 즉각적으로 써마지나 올타이트 같은 고주파 치료를 해도 되고, 그 병원에서 리투어하고 고주파 치료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샘다 유튜브에서 본 거 그대로 얘기해. 그러면은 해줄 거야. 뭐 말인지 알지? 안 해주면 우리 병원 와. 원장님 아까
써마지마 얘기했는데 울세라는 또 층이 다르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또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울사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캐뉼레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리투어를 여기다 깔아주잖아요. 근데 마른 리투어인데 리투어에 물이랑 생리식염수랑 히알루론이 섞여 있지. 그럼 여기 액체가 차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초음파로 한 점에 모여서 그 히팅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열점이 그게 어긋날 수가 있어요. 굴절률이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히팅 포인트가 일렬로 이렇게 균질하게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사를 가져갈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울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캐뉼레이션이나 더마시아닌 손주사 치료를 하는 게 좋겠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포커스된 초음파이기 때문에 고주파는 상관없어. 고주파는 넓은 영역을 한번 구워주는 거잖아. 전 상관이 없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울사를 먼저 하고 리투어를 하는 게 좋겠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래.